이게 엄청 심각하죠. 봐보세요. 이렇게 뱃살이 나와가지고 이게 애다 낳고 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느새 몸무게는 90kg대에 진입한 상황. 맛있겠다. 칼로리가 높은 라면과 만두까지 푸짐하게 차린 한 상을 빠른 속도로 먹어치우는데요. 익숙한 듯 어플로 떡볶이 주문도 척척. 떡볶이가 오는 동안 부추전도 뚝딱 만들었습니다. 누나야, 콜라 먹으면 살찐다고. 엄마가 신경 너 엄마처럼 살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방심한 사이 꾸준하게 불어났다는 살. 그래서일까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든 점이 한둘이 아니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다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아니, 좀 많이 아프네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무릎이요. 무릎이? 네. 왼쪽이 먼저 아팠는데 왼쪽이 안 아프니까 이제 오른쪽이 아프네요. 좀 쉬어가야지. 선희 씨는 가까운 거리를 갈 때도 여러 번 쉬어가게 된다는데요. 살이 갑자기 찌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에 관절에 무리가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절염도 온 것 같은데 너무 아프네요. 병원을 찾아 그녀를 힘들게 하는 현재 무릎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환자분 엑스레이 보시면은 요 관절염 기수라고 이제 2기 상태시고, 환자분이 불편하신 쪽은 오른쪽이라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엑스레이상에서는 왼쪽 편이 퇴행성이 조금 더 와 있어요. 왼쪽이 좀 불편해서 오른쪽을 많이 쓰시면서 오른쪽이 더 불편해졌을 수도 있고, 지금 오른쪽은 관절 안에 염증이 심해져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불어난 체중과 관절의 통증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관절에 무리가 많이 오게 되고, 보통 체중 1kg 증량이 되면은 무릎에는 4kg 정도, 4배 이상의 하중이 가기 때문에 체중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요 현상뿐 아니라 관절통까지 생긴 선희 씨.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체중이 많이 나가서 관절염이 온 거라고 하는데 젊은데 살을 빼고 근력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병원 진료를 보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선희 씨. 몸무게는 또 얼마나 늘렸으나. 어느새 몸무게는 90kg대에 진입한 상황. 또 살쪘네. 얼마나 된 거예요? 1년 사이에 5kg 더 찐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네. 아이고 이놈의 뱃살. 아이고 힘 지긋지긋하네. 이게 만병의 근원은 뱃살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제 뱃살이 제일 걱정이죠. 뱃살이 잘 안 빠져요. 아무리 죽으라 노력을 해도 이제 나이살이라 그런가 뱃살이 잘 안 빠지네요. 이게 엄청 심각하죠. 봐보세요. 이렇게 뱃살이 나와가지고 이게 애다 낳고 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출산 후 혹독한 다이어트로 30kg을 빼고 날씬한 몸매를 자랑했던 선희 씨.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요요 현상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살이 불어났다는데요. 큰애 낳고 나서 3자리 수술 찍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저기 헬스클럽 가서 한 20 몇 킬로 빼고 25kg 정도 뺐나? 80kg대로 뚝 떨어졌는데 둘째가 생겨서 다시 한 10kg 정도 다시 찌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다이어트에 도전. 살이 쪘다 빠졌다 결국 고무줄 체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살이 한 번에 딱
찌는 게 아니더라고요. 약 먹었을 때는 약을 끊으면 한 번에 쭉 찌는데 요요현상 와서 찌는데 약으로 한 게 아니고 운동을 하는 거니까 예, 슬금슬금 예,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무게가. 그런데 불어난 뱃살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었는데요. 아, 혈당 체크 하는 거. 예. 혈당이 또 얼마나 올랐나 하려고요. 8년 전부터 당뇨약을 먹고 있지만 혈당 조절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직 40대지만 챙겨 먹어야 하는 약이 늘었다는데요. 무슨 약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당뇨약이랑 혈당 조절제랑 고지혈증 약이에요. 네, 드시는 약이 많네요. 네, 좀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요. 네. 살이 만병의 씨앗이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됐다는 선희 씨. 체중을 재고 당뇨약을 챙겨 먹고 나서 뒤늦게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아침은 잘 안 먹고 점심은 이렇게 간편하게 간편식으로 먹는 편이에요. 아, 맛있겠다. 칼로리가 높은 라면과 만두까지 푸짐하게 차린 한 상을 빠른 속도로 먹어치우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드세요? 애가 이제 학교에서 올 시간 져가지고요. 보면 또 자기도 라면 먹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빨리 먹고 빨리 치우려고요. 왔어? 엄마 나 떡볶이 먹고 싶어. 아, 그럼 뭐 부추전이랑 해줄까? 응 그래? 익숙한 듯 어플로 떡볶이 주문도 척척. 애들이 떡볶이나 뭐 이렇게 닭발 같은 거 뭐 이런 닭 치킨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가끔씩 시켜 먹어요. 네. 떡볶이가 오는 동안 부추전도 뚝딱 만들었습니다. 딸이 좋아해서 시켜주긴 했지만 걱정이 앞서는 선희 씨. 떡볶이는 콜라가 짱이야. 누나야, 콜라 먹으면 살찐다고. 엄마가 신경. 너 엄마처럼 살찔 거야? 아니 그거 아니야. 좋아하는 탄산 음료까지 준비하는 딸 윤하. 엄마 선희 씨는 먹고 싶다는 걸 말릴 수도 없고 생각이 많아진다는데요. 제가 먹는 음식이랑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저보다 더 뚱뚱해질까 봐 걱정이고, 네, 건강이 안 좋아질까 봐 이게 제일 걱정이죠. 어차피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요. 엄마 나는 엄마가 뚱뚱해서 더 걱정이야. 살을 빼고 건강한 엄마로 거듭나고 싶은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비만 환자.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는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비만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아이들은 지방세포의 숫자와 분포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복부나 허벅지 부위의 지방이 크게 증가해서 성인 고도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이나 액상과당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중독성이 높아져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당뇨나 고지혈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암의 발생 위험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 요요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여성이 있습니다. 올라가 볼까? 얼마나 몸이 불었나 또? 아이고 참. 야금야금 살이 찌더니 90kg을 넘어섰는데요. 당신 몸무게제? 어. 세상에. 나보다 더 나가네. 93kg야. 93kg가 넘었네. 아이고 이거 어떡해? 좋으시겠어요? 당신 이야, 나가 얼마나 나가? 나? 당신보다야 적지. 당신 배가 만삭인데 무슨
형, 봐, 나 89kg잖아 그래도. 축하해 여보. 고마워. 집은 안 되니까. 야, 아이고 93kg. 참. 아이 얼른 집어넣어. 아이고 되게 드시라. 아이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몸무게가 50kg, 52kg, 예,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살이 찌게 된 거는 아이를 갖고 나서부터였어요. 최고로 많이 나간 건 97kg까지 나갔어요. 네. 젊을 때는 날씬한 몸을 유지했던 정숙 씨. 아이를 낳고 살이 찌기 시작했다는데요. 특히 중년 이후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했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다이어트 프로그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먹는 다이어트도 해보고 또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도 해보고 또 굶기도 해보고 늘 이제 요요라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그게 반복이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요요 현상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뺀 살이 원래의 체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요. 전신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요요 현상이 장내 세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장내 세균이 다이어트 이전 체중을 기억하고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 요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 건강도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늘어난 몸무게를 확인하고 큰 결심을 하는 정숙 씨. 좀 해볼까?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운동을 안 했으면 이게 그냥 빨래줄이 됐네. 수강 씨 운동을 안 하세요? 잘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귀찮고 예 힘들고. 운동을 하려고 천천히 힘을 내서 페달을 밟아보지만 아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숨이 차는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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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늘은 여기서 그만해야겠네. 아이고 아프다. 아유 허리까지 아프네. 결국 오늘 운동은 가볍게 끝나고 야, 맛있겠다. 잠시 후 아내를 위해 치킨을 주문한 남편. 맛있겠네. 닭을 두 분이서 두 마리 시켰는데 양이 많지 네. 않으세요? 아니요 저희는 원래 한 마리씩 먹는데요. 한 마리씩. 평소 네. 이렇게 우리 먹지 않나? 그렇지? 평소 이렇게 먹는 건데 한 사람에 하나씩.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걸 나눠 먹어요. 그러게. 어느새 식성과 체형까지 닮은 부부. 먹을 때도 이심전심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누가 오나 본데? 우리 봐봐, 누군가. 아들 올 시간 됐잖아. 예. 외출했다 돌아온 아들. 아니 점심부터 치킨 드시면 어떡해요. 어머 얘 우리가 뭐 언제 아침 점심 가렸니? 너도 와서 먹자. 야 먹자 너도 같이. 끓이지? 그래. 왔다. 야 너 다리 하나 먹어. 아니에요.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아이 하나만 먹어. 알고 보면 부모님의 식성을 그대로 닮아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했다는데요. 제가 최고로 찍은 거는 130kg예요. 130kg? 네. 130kg요. 네.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 이제 드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또 이제 체형 자체도 슬림하고 마른 체형이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도 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제는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숨도 막 안 쉬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외관적으로 보기에도 안 좋은 것도 있는데 확실히 건강이 좀 변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빼게 됐었죠. 다이어트 중인 아들의 고충을 아는지 모르는지 치킨에 이어 컵라면으로 입가심까지 하는 두 사람.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은 오늘도 잔소리꾼을 자처합니다. 건강이 제일 걱정이죠. 왜냐면 이제 드시는 것 때문에 몸도 불어나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압도 있으시고 고지혈에다가 어머니는 또 관절도 안 좋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체중이 자꾸 늘어나면은 그게 영향이 가니까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되고 있죠. 네.
이튿날 오후 일터인 카페로 나간 정숙 씨.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구석구석 직접 쓸고 닦는데요. 살이 찌고 나서는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아우 아파. 아우 아파.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 예. 아무래도 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몸은 무겁고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관절이 막 이제 삐끗하고 안 그러면 쥐가 나고. 정숙 씨는 특히 무거운 짐을 옮길 때 무릎에 통증이 느껴져서 주춤거리게 된다는데요. 아유 힘들어. 뭐 좀 먹어야지. 안 되겠다. 아이고. 몰려오는 피로를 풀기 위해 찾아가는 힐링 장소. 아 이거 간말랭이 그리고 아싸라. 떡도 좀 먹고. 여기가 제 보물 창고예요. 제가 좋아하는 간식들이 여기 다 있어요. 뭐 있어요? 간말랭이, 네. 그다음에 시루떡, 예. 그리고 쑥개떡, 그다음에 빵. 예. 맛있겠다. 아유 힘들어. 종류별로 푸짐하게 담아낸 떡을 먹고 나면 금방 기분이 좋아진다는 정숙 씨. 맛있다.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또 드세요? 저 와서 일했잖아요. 저 힘들게 여기 다 청소하고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허기지는데요. 그리고 힘들 때는 또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거나 떡을 먹으면 조금 네 위로가 되고요. 네.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하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유정숙 씨.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체지방률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는데요.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초음파를 통해 내장 지방 정도를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피하 지방이 지금 많은 상태고요. 그리고 간조차도 이거 지방간이 간 색깔이 좀 하얗잖아요. 이런 게 지방간이에요. 이런 것에서 지방이 낀 거거든요. 이러면 간 세포가 눌려서 간 기능을 못 해요. 지방간이 심각한 유정숙 씨는 체중과 허리둘레도 비만에 해당. 식욕 억제에 관여하는 렙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제가 뭐 고혈압도 있었고 또 고지혈은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제가 지방간도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상태고 그래서 예. 또 복부 비만 이런 것도 예, 그렇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됩니다. 이 살을 어떻게 빼야 될지. 예. 다이어트와 요요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백세주치의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연 그는 어떤 솔루션을 내려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제가 인사를 하자마자 좀 인상적인 게 있는데 그 두 분 다 어디를 가리고 계시네요.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요즘은 가리고 네네. 있습니다. 요요를 경험하게 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이어트를 한다 하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나오면 조금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아 이쯤이면 좀 괜찮겠지. 좀 먹자. 그동안 먹지 못했던 거. 두 분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떤 시도를 하세요? 저는 절식이죠. 저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체중을 조절해야 된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먹는 양을 줄이고 갑자기 활동량을 늘리게 되면은 사실 이게 굶으면서 막 뛰게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엄청난 흡수율이 나타나요. 조금만 먹어도 이게 다 몸 안에 쌓이게 되고 당을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오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만이 됐다는 게 보통은 이제 지방량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비만이 됐고 지방량이 늘어났으니까 보기에 안 좋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방에서 계속 독성 물질이나 염증성 물질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때문에 또 비만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뭐 심근경색증, 뇌졸중, 뭐 심지어 치매 위험도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비만하고 연관이 없는 병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고 요요가 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아, 네. 먼저 유정숙 씨가 살이 찌는 이유, 유정숙을 살찌우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네.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네. 맞네요. 네. 유정숙을 살찌우는 애정하는 것들. 것들. 네. 어떠세요? 이 아이들을 보니까. 사랑스럽죠. 제가 너무나 즐겁게 맛있게 먹는 것들이니까. 제가 오늘 뵌 중에 가장 그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그쵸? 네. 보이십니다. 네. 네, 이렇게 흐뭇해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유정숙 씨의 그 냉장고에 한가득 있던 그것들을 갖다 놓은 거거든요. 밥, 면, 떡, 빵, 공통적으로 한 글자에 좀 하얀 식품들, 탄수화물 이런 식품들이 살을 찌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몸 안에서 당이 높으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남아돌면 지방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네. 어디에 쌓이겠습니까? 그 가리고 계셨던 거기에. 네, 그래서 복부 비만, 뭐 내장 지방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두 분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반면 떡빵을 갑자기 끊어라. 그러면 얼마나 슬프고 제 말을 또 듣지도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흰 쌀밥과 면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네. 바로 네. 이겁니다. 네. 자, 일단요. 그 컬리플라워 있죠? 컬리플라워. 네네. 꽃 양배추. 네네. 컬리플라워를 쪄서 만든 컬리플라워 밥이에요. 아, 이게요? 뭐 탄수화물 양이 당연히 적겠죠. 게다가 식이섬유도 많고 하니까 포만감도 주고 다이어트를 유지하거나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아, 네. 이거는 뭐냐면 두부를 쪄서 으깬 다음에 물기를 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살짝 굽거나 볶은 거거든요. 네. 컬리플라워 밥과 두부밥. 어. 이것들을 그냥 밥에다 섞어서 그냥 드셔도 되고요. 아, 네. 아니면 우리가 비빔밥 할 때, 볶음밥 할 때 밥 대신 뭐 밥의 일부 아니면 밥의 전부를 컬리플라워 밥이나 두부밥으로 대신해서 드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탄수화물 중독 위험도 없고 탄수화물 섭취량도 적어지고 우리가 당의 걱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데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흰색면은 저칼로리 곤약면과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면으로 바꿔 드세요. 지금 특히 유정수님 같은 경우는 무릎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무릎이 안 좋을 때 무턱대고 막 뛰거나 걷는 운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안 하면 당연히 몸의 순환도 안 되고 신진대사가 안 되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게 되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요 실내에서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 네. 네. 자, 다리를 한쪽을 쭉 펴서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발을 앞쪽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5초간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반대로 다리를 쭉 펴서 발을 앞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10번씩. 네. 5초간 10번씩 해주시면은 뭐 관절에 전혀 부담이 안 되죠. 네, 이 상태로 하체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아, 이것만으로도요. 굉장히 간단한 운동이죠. 자, 제가 다른 운동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번 운동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 집에 있는 쿠션을요, 무릎 사이에 이렇게 끼워주는 겁니다. 무릎 사이에. 네.
자, 무릎 사이에 끼워주고. 자,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무릎으로 조여주시는 건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허리를 구부리시면 안 돼요. 네. 허리를 쫙 펴고, 자, 최대한 오므려 주시는 겁니다. 5초씩.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폈다가,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계속 힘을 어느 정도 주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다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살짝 폈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자, 이렇게 10회씩 해주시는 이거도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꾸준히 하시게 되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 쪽에 큰 근육들의 운동을 시킬 수 있으니까 네, 다이어트에 아주 좋죠. 네, 두 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쉽진 않네요. 이게 보기엔 되게 쉬워 보였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힘든데요, 이것도. 네. 아주 힘든데요. 이게 진땀이 뻐적뻐적 나고요. 이 고관절부터 당기는 게 너무 힘든데요. 네. 운동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정수님 같은 경우에 지금 근육량이 자꾸 빠지고 있는 그런 네. 상태거든요. 네네. 이럴 때일수록 하체 운동을 튼튼하게 하셔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 꾸준한 체중 관리로 70이 가까운 나이에 동안 미모를 자랑한다는데요. 잔풀이 남아있어. 산책 나온 사람들 틈에 눈에 띄는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이 사람. 안녕하세요. 두 분이 어떤 사이세요? 저희요? 예. 어떤 사이 같으세요? 조금 자매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희 모녀예요. 모녀예요? 네. 저는 다이어트 10kg 이상 감량해서 유지하고 있는 68세 이선숙입니다. 저는 딸 40세 신채민입니다. 고운 미소가 닮은 두 사람, 이선숙 씨와 딸 신채민 씨. 살을 빼고 건강을 되찾은 뒤로 하루하루가 즐겁다는 선숙 씨. 딸과 함께 산책하는 평범한 일상도 큰 행복이라는데요. 잘 돼. 너무 잘 돼. 예전에는 이게 안 됐었거든. 너무 잘 된다. 과거 어깨 50견으로 고생했다는 선숙 씨. 50견도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데 저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빗을 수도 없고 세안하기도 힘들고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식사는 왼쪽으로 있고 머리도 남편이 다 감겨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선숙 씨를 힘들게 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그때 제가 대피 과정에서 넘어져서 척추하고 갈비뼈가 다 부러졌어요. 화상은 없었는데요. 성대가 심하게 화상을 입었죠. 그래서 전혀 말을 할 수 없었는데 6번 제가 수술을 했어요. 성대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이렇게 폭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점점 불어난 거예요. 화재 사고 이후 180도 달라진 선숙 씨의 일상. 대인기피증이 생기면서 63kg까지 살이 쪘다는데요. 나오십시오. 오. 힘들어하는 어머니에게 다이어트와 한복 모델 도전을 제안한 채민 씨. 찰칵. 지금 엄마 다음 주에 한복 쇼가 있으시거든요. 또 제 한복인데도 엄마가 입으시니까 또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자, 시선, 치마 잡고 배랑 엉덩이. 한복 모델로 차분하고 기품 있는 포즈를 연습하다 보면 운동이 저절로 된다는데요. 잘하네. 역시. 한복을 입고 워킹을 하게 되면 허리를 쫙 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배에 힘이 들어가고 힙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근육 강화에는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선숙 씨의 체중 관리에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식단 관리인데요. 저는 소식을 못 하고요.
굶게 되면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요요도 오고 그래서 저는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단 관리도 딸과 함께해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선숙 씨. 맛있게 먹자. 10kg을 빼고 요요를 막기 위해 굶는 다이어트는 피했다네요. 맛있지? 엄청 상큼하다. 이렇게 먹으면 얼마든지 많이 먹을 수 있어. 근데 금방 배부를 것 같아. 추운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운동에 한창인 가족이 있습니다. 준 거야? 아니 위로. 어린 남매가 사이좋게 배드민턴을 치고 있네요. 엄마 나랑 쳐줘. 엄마랑? 응. 준이야, 엄마랑 오빠가 한 번만 칠게. 자 여기. 고마워. 해야 돼? 알았어, 한번 해볼게. 오케이, 화이팅! 하자, 화이팅! 화이팅! 자, 해보자. 이때 선수 교체. 비장한 각오로 나서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몸무게가 많이 나갔을 때는 75kg까지 나갔다가 지금 한 20kg 정도 감량해서 55kg를 유지하고 있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지은입니다.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는 활력의 소유자 박지은 씨. 그런데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즐거운 일상은 기대할 수 없었다는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바이러스를 발견을 하고 그러고 이제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6개월 만에 그게 제자리암으로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번 수술하고 작년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젊은 나이에 듣게 된 충격적인 암 선고. 살이 찐 몸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심했다는데요. 처음에는 왜 나한테 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고 그때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 심정은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표현할 수도 없었고 혼자만의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남매와 가족들을 위해 묵은 살부터 빼기로 결심한 지은 씨. 제일 먼저 즐겨 먹던 빵을 끊고 20kg을 빼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녀에게는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자, 오늘도 올라가는 걸로 집까지. 자, 잘 올라가 보자. 천천히 같이 가야지. 자, 우리 오늘도 시간 한번 재자. 오케이. 신기록 세워야지. 신기록 세운다고? 타이머로 뭘 하려는 걸까요?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최대한 계단을 이용해서 집까지 올라가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층인데요? 17층이요. 17층까지 올라가요, 네. 그럼? 네, 저희 17층까지 올라가요. 자, 준비, 시작. 천천히. 그래서 확인 들어갑니다. 천천히. 아이들은 익숙한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오르는데요.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6층밖에 안 남았어요. 보세요. 벌써 2분밖에 안 됐어요. 피디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조금만 쉬다 오세요. 결국 기권을 외친 제작진. 금방 오세요. 그런데 여전히 지친 기색도 없이 밝은 표정의 아이들과 지은 씨.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안정적인데요. 봤다. 누가 1등이야? 엄마는 3등.
먹먹기. 과연 17층까지 몇 분이나 걸렸을까요? 처음에는 한 10분, 15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아이들이 이제는 더 빨리 올라가려고 엄마보다도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집에 도착한 지은 씨가 특별한 비밀을 공개하는데요. 이거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게 뭐예요? 이거 제가 한참 체중이 제일 많이 나갔을 때, 한 75kg 정도 나갔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짜자잔. 아니 이거는 근데 왜 보관하고 두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내 몸이 이럴 때가 있었구나.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옷보다 딱 한 벌, 두 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살이 쪄서 큰 옷을 입었던 당시 몸이 무겁고 피곤해서 누워서 생활했다는 지은 씨. 이제는 운동도 하고 하루에 한 번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살이라는 거는 한 번 쪄보니까 그 몸에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방층이, 늘어난 지방층은 줄이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시 찌기는 너무 무섭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싶어요. 20kg을 뺀 지은 씨가 요요를 막기 위해 신경 쓴 것. 바로 건강한 식단입니다.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 건데요. 아이들 건강까지 신경 쓴 겁니다. 사실 아이들이 야채를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야채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부에다가 직접 싸 먹을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은 씨 가족이 좋아하는 푸짐한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넣고 싶은 거 고기도 하나씩 넣고 싶은 것만 넣으면 돼. 식사도 운동처럼 다 같이 재미있게 하는 지은 씨와 아이들. 단백질이 풍부한 유부에 각자 좋아하는 채소를 넣고 맛있게 먹는다는데요. 평소에 맛없다고 야채를 안 먹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서 야채를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야채를 많이 먹고 건강해질 것 같아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까지 아이들과 함께 균형 있는 식단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지은 씨. 반복된 다이어트와 요요로 식습관이 망가지고 탄수화물을 폭식하는 유정숙 씨. 식욕을 누르지 못해 폭식으로 체중이 늘고 무릎 건강에도 이상이 생긴 박선희 씨. 그녀들이 체중 감량과 건강 개선을 위한 2주간의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검사 결과가 어떨까요? 두 사람 모두 체중과 허리둘레가 줄었고 공복 혈당과 중성지방, 식욕 억제에 관여하는 렙틴 호르몬이 정상 범위로 들어갔습니다. 유정숙님과 박선희님 두 사례자 모두 2주 동안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내장 지방의 바로미터라고 말할 수 있는 허리둘레가 줄어든 게 많이 고무적입니다. 그래도 안 빠지던 살이 조금 빠지고 있고 허리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좀 희망적입니다.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몸무게도 한 3kg 줄었다고 하고 또 허리 라인도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 되게 좋습니다. 네.